그러니까 이분들이 갈 수 있는 금액에 따라서 자금을 맞춰서 투기 아니라고 했잖아요. 주거 안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옛날하고 달라졌는 게 막 포모가 일어나가지고 막 있는 돈 끌어모아가지고 대출 풀로 받아서 베팅하고 이게 아니라 철저한 계산을 하더라고. 그러면 지금 시점에 집을 사는 게 맞을까요? 살 수 있으면 살아야지. 그 결론이 그렇죠. 왜냐면 저는 사라고 합니다. 왜 사라고 하냐면 전월세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몇 년 안에. 5년 후는 저도 모르겠고 적어도 2029년까지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전월세 문제 해결 안 되는데 특단의 대책이 뭐냐면 잘못했어. 우리 다주택자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다시 활성화시켜서 혜택 많이 줄게. 비아파트 양질의 방 3개 화장실 2개 비아파트 파격적으로 공급을 해줄게. 뭐 이런 게 나오면 괜찮은데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지금 될까요? 쉽지 않지. 왜? 아니 다주택자를 때리고 있는데 뭐 혜택을 줘야 하는데 그리고 정책의 방향을 180도 바꿔야 되고 대통령이 했는 말을 뒤집어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말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본인밖에 없어. 근데 말에 무게가 있는데 뒤집는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살아. 하나 있는 사람이 2주택 가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냥 무주택인 분, 갈아타고 싶은 분들은 하셔라. 수도권 얘기입니다. 지방은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라. 근데 이제 많은 고민하는 게 그거지. 아, 집값 떨어지면 떨어질 때 사고 싶어. 나 떨어질 때 사고 싶어. 이제 이 마음이잖아요. 그거 때문에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우리는. 뭐? 지금 상황을 봐. 그러니까 막상 기다렸다가 떨어지면은 90%는 못 사요. 안 사죠. 예, 또 무서우니까. 무섭지. 떨어지는 주식도 떨어질 때 사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잘 안 생기잖아요. 안 생기죠. 근데 올라갈 때는 막 손가락이 근질근질 하잖아. 이거 진짜. 그럼 빨리 사야죠. 빨리 사야지. 집도 똑같거든요. 올라갈 때 사지 내려갈 때 사지 않습니다. 그럼 내려갈 때는 언제 내려갈지 모르고 얼마나 내려갈지 모르고 얼마나 오랫동안 하락기가 지속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불확실성에 베팅하는 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냥 아예 관심이 없는데 엄격결에 필요해. 그래서 샀는데 그때네? 그런 거예요. 2022년 말 2023년 초 올림픽 파크 포레오 막 이런 거. 그거 샀는 사람이 계산하고 샀을까? 그냥 샀지. 그렇죠. 그때 결혼했는데 여자친구가 빨리 집 사재. 어떻게 급한데 그냥 빨리 그냥 샀는데 그게 얻어 걸린 거지.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떨어질 때 집 산다는 건 기준을 정해라. 떨어질 때 고점 대비 한 30% 정도 떨어지면 나는 무조건 들어가. 라는 기준을 정하고 하든지 그게 아니면 이제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죠. 최근 뭐 3개월, 6개월 시장 흐름을 보는데 떨어지는 추세야. 떨어지는 칼날은 잡으면 안 되니까. 집값이 막 떨어지고 뉴스에서도 떨어진다 그래요. 그때는 기다려야죠. 기다렸다가 떨어지는 거 바닥 확인하고 반등 칠 때 2022년으로 보자면 미국이 긴축해서 집값 막 떨어졌잖아요. 쭉 떨어지다가 2023년 하반기부터 반등했거든요. 2024년? 그러면 언제 샀는 사람이 잘했느냐? 2023년 하반기? 2024년 상반기 정도에 사신 분들이 잘 산 거지 2023년 상반기에 사신 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간땡이가 부어서 그냥 산 거지.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그렇게 반등하는 거 보자. 근데 지금 흐름이 올라가고 있어. 올라가고 있을 때는 그냥 사야지. 전월세 문제가 아까 제가 원인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입주 물량도 해결 안 되고 멸실도 해결이 안 되고 신혼부부들 결혼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뭐 멸실도 생기고 정책도 토지거래가 이것도 못 풀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 그냥 주거 안정 집 하나 사면 일단 마음은 편하잖아요. 의식주가 해결이 된 다음에 뭐 재테크도 하고 주식도 투자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하는 거지. 맞아. 내 주거가 불안한데 열심히 일하고 집에 갔는데 와이프가 막 짜증내고 너 좀 뭐하냐 우리 집주인이 또 전화 왔다 막 이러면 뭐 일이 되겠냐고. 그쵸? 진짜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전월세 문제가 금방 해결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지금 당장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은 어디론가 쫓겨나실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쫓겨나가죠. 그러면 그분들한테 선택지는 월세로 그냥 근데 요즘 월세도 막 200만 원 이상 막 오르죠. 하더라고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럼 그렇게 살든지 아니면 집을 차라리 그냥 사든지 딱 두 개. 선택지는 세 가지밖에 없잖아. 세 가지. 전세금 올려주든지. 근데 전세도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절대적인 임대인, 집주인 우위 시장이에요. 우위 시장인데 집주인은 칼을 들고 있는데 정부가 집주인 뺨을 때려. 이런 보유세를 올려야 그게 2+1이 끝나가는 시점이 다 도래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뺨 맞으면 누구한테 뺨을 때릴까? 또 세입자한테 때려야지. 난 안 때리고 싶었는데 내가 맞았으니까 전가해야지. 그리고 세입자한테 넘어가는데 또 무서운 게 뭐냐면 2022년 그때 미국이 긴축했을 때 집값만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전세도 같이 떨어졌거든요.
그때 2023년까지 떨어졌어요, 전세가. 그때 계약하신 분, 2022년, 2023년 전세가 저렴할 때 계약하신 분이 5만 세대 정도 돼요. 그분들이 2+2, 지금 2026년, 그분들이 지금 튀어나와. 네. 그동안 온실 속의 화초로 저렴한 전세에 잘 있다가 이제 세상문을 열고 세상에 나왔는데 세상은 이제 불지옥이지. 전월세 나. 그럼 이 5만 세대가 어떻게 해야 돼? 이 5만 세대의 선택지는 그나마 남은 전세를 찾아서 마음대로 올려주거나 월세로 가서 월세를 올려주거나 집을 사거나 어떤 선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럽다. 서럽지. 그러면 할 수 있으면 사야지. 서러우니까. 그리고 그러면 좋아요. 2년, 4년 후에는 해결이 될까? 우리가 월세로 갔는데 2년, 4년 후에는 지금 월세 내는 걸 마무리하고 집을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월세 가격이 안정이 될까? 안정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나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지금 세입자 사정 봐주게 생겼어? 에코가 석자인데? 올려요. 그러니까 2년, 4년 후에도 답이 안 나오니까 30대들이 지금 집을 사는 거예요. 30대들을 너 왜 집 사? 투기하는 거야? 라가 아니라 저는 30대들이 어쩔 수 없이 등이 떠밀려서 사는 거지 그거를 투기로 봐버리면 너 왜 집 많이 사?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친구들은 답이 없어. 그러면 서울에 부모님 도움 받는 분들은 좋은 데를 살지만 그게 안 되는 분들은 방 3개에서 방 2개로 줄인다든지 면적을 줄인다든지 지역을 생각했던 지역보다 좀 더 외곽으로 가든지 아니면 신축에서 구축으로 가든지 서울에서 경기도로 가든지 경기도에서도 지역을 옮기든지 지금 막 퍼져나가고 있으니까 전세 기간이 남았다. 예를 들어서 내년 8월이 전세 만기야. 나 같으면 주인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사정이 있어가지고요. 전세금을 좀 빼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 주인이 빼줘요. 왜? 빼고 다른 세입자 넣으면 돈을 더 올려받으니까 받으니까, 예. 얼른 빼주거든요. 그 돈을 받아서 저는 집 사는 게 맞다. 왜? 내년 8월 되면 지금보다 또 올라가 있으니까 전세 월세 매매 다 올라가 있으니까 차라리 빼서 사자. 투기하자는 게 아니라 주거 안정을 하자. 지역은 저는 상관없습니다. 네. 이왕이면 역세권 주변이면 좋은데 돈에 맞춰서 내 집 마련하는 게 맞습니다. 부동산도 진짜 연금급으로 복잡한데요. 근데 더 심플한 게 외부 변수의 가장 심플한 것 중에 수요 공급 보고 딱 부동산이 이런 환경 제일 보고 심플하다. 금액이 크니까 고민이 되는 거지. 2년 전부터 서울 집값 오른다 공급이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했었죠. 주식처럼 부동산이 변동성이 크지도 않아. 예를 들어서 아니 삼성 실적이 좋은데 왜 떨어지지? 근데 부동산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니까. 강남이 수요보다 공급이 적은데 공급 대비 수요가 많고 유동성이 많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강남 집값이 떨어진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다니까. 그러면 실수요자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신혼부부라 치면은 대략 그 10억 언저리 위아래일 거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주로. 금액이. 예. 그럼 이 친구들이 그러면 지금 노려야 되는 자리들이 어디라 보세요? 10억이면 이미 시장에서는 이미 이분들이 길을 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찍어준다고 해서 가는 길도 아니고 그러겠죠. 서울에서 실제로 10억으로 마음에 드는 아파트 못 사요. 이 10억이라는 게 현금 10억이 아니라 네. 대출을 받아서 그럼 보통 신혼부부들이 제가 보니까 2명이 이제 합치잖아요. 한 3억에서 5억 정도 시드머니를 가지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30대 중반까지 직장 생활을 요즘 다 맞벌이 많이 하니까 그러면 한 명당 한 1억에서 2억 1억에서 2억 모으고 부모님한테 한 5천이나 1억 정도 받고 대출 받고. 그럼 거기에 이제 대출을 받으면 또 생애 최초로 해도 되고 그러면 한 10억 언저리 돼요. 네. 그래서 작년부터 이 아파트들이 이제 불티납니다. 7, 8억부터 10억 언저리까지. 맞아. 15억까지는 좀 높고. 그래서 그 강서구 가양동에 가면 뭐 가양 6단지 같은 게 한강변에 뭐 당장 재건축이 되지는 않는데 그 아파트들이 작년 여름에 8억 가던 게 지금 12억 가잖아요. 이게 다 신혼부부들 그분들이 올린 거지. 네. 그럼 12억, 13억 되면 과거와 다른 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는 13억 가잖아요. 14억, 15억, 16억, 17억 막 따라 붙는데 이분들은 작업력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야 12억, 13억 이상은 나는 못 가. 그러면 이제 옆으로 가요. 그럼 뭐 3단지. 9단지. 그쵸. 거기도 안 되면 뭐 방화로 간다든지 이렇게 퍼져나가죠. 마곡도 마찬가지지. 뭐 7단지부터 올라가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갈 수 있는 금액에 따라서 자금을 맞춰서 투기 아니라고 했잖아요. 주거 안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옛날하고 달라졌는 게 막 포모가 일어나가지고 막 있는 돈 끌어모아가지고 대출 풀로 받아서 베팅하고 이게 아니라 철저한 계산을 하더라고. 딱 계산해서 이거 아니면 여기. 노도강. 금강구 돈에 맞춰서 이왕이면 역세권 주변이면 좋겠고 또 이왕이면 방 3개면 좋겠고 이왕이면 재건축 뭐 기대감이라도 있으면 좋겠고 이런 걸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북구도 많이 올랐고 성북구도 10억 원짜리 아파트들 많았잖아요. 정릉 그쪽으로. 네. 그러니까 신혼부부들이 요즘 엄청 열심히 해서 찾아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올해만 5만 쌍이 결혼한다고 했잖아요. 네. 작년에 4만 9천 쌍. 네. 그분들이 다 부모님 집에서 살 수는 없잖아. 그럼 뭐 그분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스금스금 올라가. 그래서 노도강, 금강구, 강서구, 뭐 중랑구, 은평구 다 강세. 서대문 또 올랐고. 그러면 전용 84 우리 옛날에는 국평이 전용 84지. 네. 이제 전용 84는 됐고 5구죠, 5구. 5구. 네. 5구로 내려와. 5구도 부담스러우면 신축에서 준신축, 구축으로 네. 가고 거기서 안 되면 이제 수도권으로 눈을 돌리죠. 분당은 뭐 원래 비쌌고 네. 분당도 서현역이나 순회역이나 뭐 정자역 주변은 원래 비쌌는데 야탑이나 미금역, 오리역 주변은 괜찮았거든요. 사실 작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뭐 7억, 8억짜리도 많았거든요. 지금도 없잖아. 왜 이분들이 미리 거기 가가지고 분당부터 싹 쓸어. 이제 분당이 다 몇 억씩 올랐거든요. 야. 그럼 그 다음 어디? 성남, 수정구, 중원구, 구도심으로 가서 거기서도 전용 59 아파트 싹 쓸어. 그 다음 용인 수지 쓸어. 네. 그 다음 광교, 이제 동탄까지 쓸고. 규제적 묶여? 사실 규제적 묶여도 어때요? 집값 안 떨어졌잖아요. 네. 그게 왜 안 떨어지냐면 투기가 아니거든? 집 하나 사는데 다 피해지는구나. 네.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지정되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뭐 양도세 중과세가 되고 대출 안 나오고 하는데 아니 내가 무주택자가 집 하나 사는데 중과세가 무슨 소용이냐고. 대출이 줄어드는 건 아프지. 아프지. 그러면 어떻게? 돈에 맞춰서 사든지 그러면 옆으로 가야지. 이번에도 구리가 묶였잖아요. 구리가 이제 서울하고 좀 다른 게 서울은 작년 10월 15일에 규제지역 딱 지정이 되고 토지거래가 구역은 4일 후에 지정이 되거든요. 그 사이에 북새통이었거든. 전세 끼고 갭 투자하려고. 서울은 돈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전세 끼고 사겠다는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구리나 동탄 같은 경우는 돈 많은 사람들이 막 들어올까요? 그러니까 신혼부부들이 들어오는데 전세 끼고는 원하지 않아. 실거주하는 집이 필요해. 그래서 이분들은 대출 70% 받아서 사고 싶은데 그게 40으로 줄어드니까 못 사.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사기 힘들어졌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냥 월세 갈까? 이렇게 할까요? 위로 가죠. 그래서 구리 같은 경우도 그 거래하는 수요자의 90%가 신혼부부들이었는데 어디로 갔느냐? 이제 다산으로 가죠. 거기는 비규제 지역 대출이 70% 그쵸, 나오는데 지하철 8호선 라인이잖아요. 네. 잠실까지 구리에서 한 20분 걸리거든요. 다산 신도시는 한 25분 걸려요. 네. 아니 5분 위로 더 올라가면 되지. 우리가 안 나오는 대출을 사채를 서서 살 수는 없잖아. 그렇죠. 다산 신도시 가보면 또 좋거든요. 네. 신도시니까. 신도시고 깨끗하고 학교 있고 지하철역 있고 솔직히 상암에서 잠실 오려면 몇 분 걸릴까요? 지하철 타고 아, 지하철로요? 아. 1시간 넘죠. 1시간 넘잖아. 1시간 반 조금 안 될 거예요. 그렇죠. 네. 아무리 노력해도 1시간 넘어. 네. 다산에서 8호선 타고 오면 잠실로 오면 25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풍선 효과가 가요. 그러니까 지금 또 실수요자들 시장이 움직이니까 사실 정부도 타겟을 잘못 잡은 게 이거 규제한다고 해서 그럼 저는 안타까운 게 최근에는 30대들이 집을 사는데 돈이 없어서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그걸 막아버리면 투기도 아닌데 그럼 그분들은 내 주거가 불안하니까 다른 지역으로 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투자를 하기 위한 투기 수요가 풍선 효과를 주도했다면 지금은 이 30대 실수요자들이 풍선 효과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가 규제로 실수요자를 어떻게 막아. 그래서 다산까지 왔죠. 네. 별내 가죠. 다산 별내로 가고 동탄 같은 경우는 병점 오산. 아, 오산까지도 가요? 오산도 야. 가겠죠. 지금 평택은 벌써 움직여요. 평택이 움직인다고요? 네. 와, 이거. 평택도 야. 다 움직이지 않아. 네. 평택의 구축의 나홀라 아파트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평택에서도 지제역. 지제역 주변이거나 송탄역. 고덕, 신축 아파트 네. 좋은 거 위주로만 왜 신혼부부들이 평택까지 갔는데 나 거기서 구축 아파트 오래된 거 들어갈까요? 아, 그렇죠. 이렇게 기왕 내가 멀리 간 것도 좋은 집이라도 살자 이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신축 아파트 위주로 움직이니까 아. 가주. 또 이번에 또 빠졌는 게 안양 동안구는 10월 15일에 묶였고 작년에 마랑구는 안 묶였거든. 안양 마랑구가 안양역 주변이에요. 네. 거기도 지하철 1호선 다니고 좋거든. 단일 교통 괜찮아요. 요즘 거기도 많이 들어가요. 네. 수원 권성구도 빠졌네? 그건 왜 빠졌는지도 모르겠는데 원래 빠져 있어. 거기로 들어가죠. 병점으로 가지. 그리고 용인 같은 경우도 이제 용인 기흥구까지 묶였잖아요. 그 옆 지도 보면 답 다 나와. 처인구. 처인구로 가고 광주시로 가고 그 다음에 어디가? 안산 시흥 가고 부천 가고 인천 가고 왜? 갈 수밖에 없다니까? 야. 결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신혼부부들 어딜 갈 거야? 근데 교통망을 따라가지. 그러니까 금단 신도시 같은 경우도 인천 지하철 1호선이 개통이 돼서 네. 거기 아라역에서 계양역으로 와서 공항철도 타면 금방 오죠. 홍대 입구역까지 30분 하면 와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 야. 출퇴근 가능하다고. 근데
금단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 가격이 한 7억대 역세권 주변에 7억에서 한 8억 초반대 정도 하거든요. 전용 84 신축이. 서울에서 개고생하느니 신혼부부들이 걸로 가자라는 수요들도 있고 돈이 더 부족해요. 아직은 그런 움직임은 없는데 제가 최근에 영종도 갔다 왔는데 영종도에 가면 영종도도 공항철도 다니거든요. 저는 영종도 살고 싶은 로망이 있었거든요. 영종도도 이제 구역이 하늘신도시가 있고 운서역. 운남 있고 운서역 있는데 운서 쪽에 가면 운서 좋아요. 거기 SK 아파트 있는데 거기가 전용 84가 얼마 할 것 같아요? 전용 84 신축 한 5억? 34평 얼마 할 것 같아요? 5억이요. 5억 비슷하게 맞췄어. 작년에 5억 하다가 지금 4억 5천으로 떨어졌더라고. 이야, 괜찮다. 그러면 4억 5천인데 대출이 70% 나오네? 서울역이 직장이나 홍대 쪽이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거의 출발역이니까 앉아갈 수 있어. 4억 5천이면. 그 해외여행 가격이 좋아. 그러면 집값을 아껴서 해외여행 또 자주 가고 4억 5천이면 한 2억 있는 사람이 대출 2억 5천 받아서 네. 신축 아파트에 살면서 살 수 있고 네. 아 이게 맞아? 너무 멀어. 투자 측면에서는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최근에 많이 선택하는 게 재개발 빌라를 또 많이 사요. 재개발 빌라는 또 토지거래가 대상도 아니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빌라 하나 사 남편 이름으로 사고 전세 끼고 하나 사고 신혼집은 인천이나 다른 데 하나 구하는 거지 신축 아파트로 다른 사람 명의로. 그럼 종부세도 인별과세니까 크게 영향도 없고 다양한 선택지를 지금 찾고 있으니까 이렇게 스마트하게 내 집 마련이나 재테크를 올인해서 총력 투쟁하는 개인들한테 이 고위 관료들이 만드는 정책은 너무나 느슨하고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지고 10년 전에 다주택자 규제에 있는 정책을 아직도 캐비넷 속에 있다가 끄집어내서 똑같이 적용을 하니 지금 상황에서 맞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 친구들을 좀 도와주면 박수 칠 만한 정책들을 만들어주면은 그럼 표도 잡고 난리 나요. 그러니까 타깃이 30대 신혼부부들 전월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데 부동산 정책이 타깃이 돼야지. 솔직히 강남이 70억 아파트가 50억 가는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때 3월이었나요? 그 뉴스 보니까 20억이 떨어졌대 강남이. 그래서 어디야라고 보니까 압구정이 130억이 110억 됐대. 어떡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 이런 정책은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속 시원하게 하는 거, 부자를 때리는 거, 그거보다는 저는 당장 우리 청년들, 30대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실질적인 정책을 해주게 되면 저는 지지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그린벨트는 왜 못 미는 거예요? 가끔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서울에 녹지들 그래도 있으니까 거기를 해서 한 10만 세대만 분양해도 공급 잡히지 그게 않겠냐. 주택을 지을 만한 녹지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없고요. 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는 박원순 시장이 반대했고요. 그때 또 반대 논리도 있잖아. 그렇죠. 그린벨트를 다 풀어버리면 어떡하니? 그치, 그거 맞죠. 네. 네. 그러면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야, 풀어서 지으면 진짜 해결되는 거 맞아? 그것도 100% 답은 없거든요. 그럼 어디까지 하느냐가 문제인데 저는 좋아. 서리풀 지구 한다고 했잖아요. 위치 좋잖아. 서리풀 지구 1지구 2지구 있는데 그게 한 2만 세대 정도 되거든요. 하더라도 뭐라 그럴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 하드웨어적인 주택 공급을 늘리는 거는 어려운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지금 입주 물량이 부족하고 주택 공급이 안 되는 게 현 정부 잘못인가요? 아니잖아. 그렇죠. 쌓인 거잖아요. 그 현 정부가 뭘 잘못했어?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현 정부 잘못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인정하고 그러면 나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심리, 공감이 중요한데 서리풀 지구 그 좋은 땅에 빨리 해서 빨리 안 되는 이유가 이제 막 보상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원주민들이 있거든. 원주민들 한 50년 동안 그린 개발 제한 구역으로 그린벨트로 묶여서 이제 재산권 손해도 보고 이런 분들인데 그럼 얼마에 사줘야 될까? 감정 가격으로? 감정 가격에서 뭐 120%로? 아니 50년 동안 내 친구는 개발 제한 구역을 벗어나가지고 땅값이 3.3제곱미터당 평당 3,000원 하는데 우리는 300이야. 정부가 400 준다 그러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잖아. 그럼 저는 그게 수만 명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주민들은 있어 뭐 몇백 명, 몇천 명이잖아. 그러면 시세대로 돈 주고 빨리 보상해서 내보내고 스피드 있게 진행하고 요즘 뭐 초과 세수 얘기 많이 나오는데 한 반값 아파트 초과 세수를 투입을 해도 되고 아니면 토지 임대부로 정부가 공공이 토지를 확보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거지. MB가 했던. MB 반값 아파트가 세국 내국에 한 10,000세대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충격적? 야, 반값이야? 반값이라고? 해서 먹혔잖아요. 의외로 심리는 단순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야, 서리풀 우리 반값 할게. 3기 신도시도 뭐 다 하나 절반은 반값으로 할게. 그럼 30대들은 어떻게 할까? 기다려봐. 그것도
막연하게 하지 말고 그러면 제가 이게 국토부에서도 주장했던 건데 야 청약을 언제 하는지도 모르겠고 니들 뭐 공공분양은 LH 청약 플러스에서 하거든요. 민간 아파트는 청약 홈에서 해요. 홈페이지도 다 달라. 언제 하는지도 몰라. 그쵸. 진짜. 그래서 이번에 3기 신도시가 몇 달 전에 나도 하는지도 몰랐네. 매일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체크를 못하는 거를 일반 청년들이 어떻게 매일 체크를 하냐고. 그러면 차라리 옛날에 기억나세요? 그 동탄 신도시나 이런 신도시 2기 신도시 할 때는 합동 분양을 했거든. 한꺼번에 분양을 했어요. 아파트 한 개가 아니고. 그래서 막 뭐라 그래요? 약간 페스티벌 느낌? 그쵸. 이게 요일자로 서로 다르고. 예. 그래서 나 이번에도 야 청약 페스티벌 한번 해라. 12월 첫째 주 청약 페스티벌 매년 임기 동안 매년 12월 첫째 주는 청약 페스티벌 할 거야. 그럼 사람들이 좋은 물량이 나오고. 그럼 막 살려고 하다가 야 조금만 기다려 볼까라는 또 마음도 들잖아. 그런 심리적인 네. 네. 방법도 그러니까 토지 보상 빨리 해주고 그러니까 토지 보상도 그분들은 뭐 존치를 요구한다 막 하는데 결국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 백운호수 가보면 의왕에 백운호수 있잖아요. 거기 옆에 보면 나는 그게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데 옛날에는 거기 숲도 있고 거기 맛있는 막국수 집도 있고 막 식당 그게 아파트로 개발이 됐거든요. 효성에서 대단지 아파트가 개발이 됐는데 저는 숲이 참 좋았는데 그때 궁금했어요. 아니 이렇게 빨리 아파트가 지어진다고? 그 장사하는 그 빠꾸미들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들이 토지 보상을 그렇게 빨리 받고 나갔다고? 그러네. 그거 어떻게 했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시세의 2배를 줬대요. 그러니까 돈을 2배를 주니까 순식간에 다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민간한테 맡기면 민간은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예. 그냥 돈 주면 다 나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돈을 더 주면 나가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 생각했던 것보다 어디 갔는데 출연료 많이 준다. 엄청 열심히 하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나가고 개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저는 서리풀 지구도 좀 그렇게 해라. 우리나라가 돈이 없는 나라도 아니고 왜 그러니 진짜. 그걸 규정 따지고 해서 그 사람들 수십 년 동안 고생했던 삶의 터전을 돈 조금 주고 내보낸다? 그거 일기 신도시 개발할 때 그 나쁜 방식이잖아요. 이 지금 시대는 그게 맞지 않으니까 제발 좀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리고 제대로 좀 해라.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공급이 어렵다면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반값 아파트, 청약 페스티벌 뭐 이런 걸 하면 심리적으로 영향 주잖아요. 저는 심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안 사도 되네? 라는 생각이 들면 의외로 또 덜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심리가 왜 중요하냐면 그 일본에서 옛날 유명한 그 사례가 있는데 1920 몇 년도에 100년 전이네. 예. 100년 전에 일본에서 이제 경제 위기가 대공황이 옵니다. 일본은 그때 선진국이어서 대공황이 와서 난리가 났는데 왜 대공황이 왜 왔냐면 그때도 일본도 관료가 문제야. 우리도 이제 관료들이 문제인데 그때 관료가 뭘 했냐면 뭔 이유는 있었겠지. 일본 도쿄 무슨 은행이 위험하다라는 발언을 하는 거야. 파산할 거다? 그런 식으로. 실제로는 법안 처리가 안 돼가지고 법안 처리를 빨리 해달라고 안 해주면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이었는데 그 시장에서 어떻게 돼요? 호에 막 뿌리면서 야 은행 파산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내 돈 찾으려고 그렇죠, 몰려가서 뱅크런 생기니까 실제로 파산하네? 그게 은행으로 전이되니까 경제 위기가 대공황이 오거든요. 그걸 해결한 사람이 다카시 고레키오라는 재상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엄청 천재적인 존경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일단 은행 문을 닫고 200엔짜리 조폐공사 얘기해가지고 200엔짜리 가짜 돈을 막 만드는 거야. 며칠 만에. 그 돈 어떻게 하면 은행에 뿌려. 그리고 은행한테 지침을 내려. 은행 창구에 가짜 돈을 쌓아둬라. 그 사람들이 이제 은행 문 열면 야씨 왜 은행 문 닫았어? 내 돈 찾아야 되는데 들어왔는데 돈이 많네? 다 집에 갔다는 거잖아. 돈 많은데 은행을 왜 찾아?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은행 뭐 문제, 경제 문제, 구조조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급한 분은 심리로 끄고 공급은 공급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정책도 좀 필요하다. 솔직히 우리 뭐 2030년까지 135만 호 찾고 그 느낌 안 오잖아. 느낌 와요? 135만 호면 분당 신도시가 10만 호가 안 되는데 분당 신도시 14개를 임기 내에 찾고 간다는 게 그게 말이야? 임기 내는 다 어렵죠. 네. 그러니까 왜 그런 정책을 하는지 저는 도무지 모르겠어. 어차피 국민들이 안 믿는데 그러면 5만 세대, 뭐 10만 세대라도 좀 제대로 결과를 보여주는 정책을 해야지. 윤석열 정부 때는 얼마였죠? 그쵸. 270명? 꽤 크게 불렀었어요. 네. 그거 지금 어떻게 된겨? 계획대로 했으면 지금 반이라도 됐어야 돼. 근데 그때도 안 믿었어요, 사람들이. 그거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뭐 그랬어 200만 원. 예.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국토부는 공수표를 남발하고 국민들은 안 믿으니까 이제는 신뢰가 없잖아요. 다 알잖아. 네. 3기 신도시 하잖아요.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하남 교산, 남양 중앙수. 이 5개 다 합쳐도 18만 원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되네요. 이걸 다 해도 18만 원인데 135만 원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공급은 어렵다. 양해를 구하고 야. 우리 국민들이 안 되는 공급을 빨리 늘려라라고 지금 아우성 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정책적으로 좀 보완도 하고 그 공급이 나올 때까지 전월세 문제도 좀 신경 좀 써주고 저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아니면 그냥 재건축하는 거 앞으로 용적률 그냥 다 상향시켜 주겠다 해가지고 800% 때려준다 이러면은 심리적으로 확 다 죽일 수 있어요. 그것도 필요하죠. 재건축 재개발도 노력해야 되고. 근데 네. 지금 서울시가 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주비 대출은 좀 풀어주라. 사업이 진행이 돼서 이제 마지막 단계잖아요. 관리처분 나니까 이주비 받아서 대출 받아서 세입자 내보내거나 주인은 내가 다른데 전세 월세로 나가야 되는데 이주비 대출이 지금 안 나오잖아요. 야, 이거는 집 살 때 받는 대출이 아니라 원래 있던 집인데 정비 사업을 해서 이주비 대출 받고 나가야 멸시를 하고 공사를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여기서 막히면 다 와서 안 되잖아. 이거는 좀 풀어줘라고 하는데 아직도 안 풀어주잖아.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저는 서울시나 국토부가 손을 잡고 좀 같이 좀 나가야지. 아, 저거는 야당이야, 여당이야, 뭐 이렇게 하는 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아, 오늘 들어보니까 결론은 어떤 느낌이냐면 의사가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네. 이거 닫아. 그냥 닫아. 근데 계속 매번 닫은 거야. 계속 닫아. 그러게요. 네. 열고 닫으면서 신뢰는 더 무너지지. 네. 아, 이 의사도 믿었는데 아니구나. 이번 의사도 아니구나. 이게 국민들은 점점 더 그러네요. 실망하게 되니까. 진짜 명의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명의가 나올까? 소장님을 국회로 이제 제가 가도 덮어. 그렇죠. 왜냐면 다른 부서가 뭐 안 돌아가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힘 있는 부서가 아니에요. 네. 기획재정부한테도 밀리고 하기 때문에 부처별로 이해관계가 국토부 담당자들 만나보면 엄청 힘들어하잖아요. 그렇죠. 그 작년에 하던 그 주택 토지 실장은 건강상 이유로 뭐 눈알이 튀어나왔다나 아이고야.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어떡해요. 그 정도로 굉장히 그래서 저는 국토부 담당자들을 욕하고 싶진 않아요. 그분들은 옷들을 받아서 죽기 살기로 일하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 아까 말씀드린 다카하시 고레키오처럼 발상의 전환을 하는 그런 전환을 해야지 기존에 하던 캐비넷에서 끄집어내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렵겠다고 생각해요. 지금 정말 현실적인 제안을 해주셔서 반영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몸 안 좋으셨는데도 또 그러니까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솔직히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저도 애가 이제 20대니까 네. 30대들의 전월세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좀 마음도 아프고 네. 기성세대로서 뭐 제 책임은 아니지만 네. 사실은 역설적으로 기성세대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기성세대들이 했던 경제 성장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 뭐 과실이 집값 상승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뿐만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기 때문에 적어도 주거 안정에 대해서는 저는 한 마음으로 좀 노력을 해서 아니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주거 때문에 스트레스는 좀 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꼭 집을 좋은데 사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주거 안정에 우리 모두 좀 힘을 합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